안녕하십니까. 6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주기 신호들의 풀이 시리즈 표현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떠한 주기 신호도 우리가 풀이 시리즈를 이용을 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고, 다음 4장에서는 우리가 이에 반해서 비주기 함수, 즉 aperiodic signal들은 풀이 트랜스폼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공부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LTI 시스템에 대해서 지난 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번 장에서도 역시 이런 풀이 시리즈를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그것의 어떤 시스템과의 관계, 입출력 관계를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떠한 주기 신호들을 풀이 시리즈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사실과 동시에 그러한 신호가 어떠한 리니어 타임 인베런트한 시스템의 입력으로 인가가 되었을 때 그 출력이 어떠한 모양의 출력을 나타낼 것인가를 동시에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continuous time과 discrete time에서 역시 입력과 그 출력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 3장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신호의 형태는 어쨌든 컴플렉스 엑스포넨셜을 우리가 기본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어떠한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임펄스 리스판스 HT를 갖는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신호인 엑스포넨셜의 가령 예를 들어서 j 오메가 0t를 우리가 입력으로 가게 되면은 출력이 어떤 모양이 될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경우 여기 오메가 제로라는 것이 각속도가 될 테고, 그때 앞에 j 오메가 제로라는 이러한 앞에 수는 순허수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순허수가 아니고 이것이 일반적인 복소수인 경우라고 치면, 즉 실수부와 허수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S라는 이러한 수로 이제 확대를 해 봤을 때, 우리가 그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력에 exponential st의 입력이 들어가게 되면 출력이 어떤 출력이 나올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떠한 출력이 나오는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컨볼루션을 이용을 해서 직접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입력, 즉 위에 st와 그 다음에 impulse response ht의 컨볼루션, 이렇게 컨볼루션을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컨볼루션 공식에 의해서 컨볼루션을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테그랄 입력과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의 컨볼루션인데, 그래서 교환법, 즉 컨볼루션, 즉
이게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사실을 또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각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일단은 H를 먼저 쓰기로 하겠습니다. H 타우 입력의 T-타우죠. 2의 S T-타우 이렇게 이제 한번 컨볼루션을 직접 계산해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을 t에 관한 함수를 따로 우리가 타우 영역에서 접근하는 경우에 t에 관한 함수는 타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수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테그랄 타우에 관한 함수는 다 안쪽에 남겨놓고 t에 관한 함수는 다 바깥으로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S 타우 이렇게 이제 하나 놔두고 t에 관한 함수 2에 S t를 바깥으로 뽑아내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이것을 요것은 이제 타우는 4개 변수로 없어지고 s에 관한 함수로 나오죠. 그것을 우리가 large h s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 신호의 형태인 EST가 이렇게 나오죠. 결국은 입력의 어떤 형태의 신호를 출력도 이렇게 모양을 갖고 그것의 진폭이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러한 형태의 출력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알고 이러한 기본적인 형태의 입력이 인가가 되면 역시 기본적인 형태의 출력이 나온다는 사실을 일단은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EST를 아이겐 펑션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되는 large HS 이런 것을 시스템 아이겐 밸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 continuous인 경우 살펴봤지만 discrete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discrete convolution을 실행을 하게 되면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large HS 이것이 이제 시스템의 impulse response small ht로부터 이렇게 이러한 오퍼레이션으로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 S가 순허수인 J오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조금 국한해서 우리가 풀이 트랜스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디스크리트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디스크리트에서 컨볼루션 공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impulse response HN이 있겠고, 그것에 그러한 입력 Z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Z의 입력이 들어가게 되면 출력을 우리가 컨볼루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컨볼루션을 통해서 계산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시 컨볼루션의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놓고 그 다음에 시스템의 HK 입력의 X, N-K를 해서
직접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 가로 안에 있는 것을 H, Z라고 표현하고 그것의 입력 형태가 이렇게 다시 모습을 보입니다. 즉 입력이 ZN으로 입력이 들어갔을 때 출력도 ZN의 모양이 나오죠. 그 앞에 진폭 또는 확대 증폭시키는 그러한 요소로서 시스템이 관여를 하는 그런 형태를 갖게 되겠습니다. 이때 잘못했는데 HZ 이것을 시스템의 G 트랜스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G는 엑스포넨셜 J 오메가를 G로 이렇게 Z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것이 바로 디스크리트 타임 신호에 대한 풀이 트랜스폼이 되겠습니다. 즉, 이 Z를 이제 조금 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순허수로 이 지수를 순허수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조금 국한해서 G 트랜스폼이 아니고 풀이 트랜스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G 트랜스폼에 대해서 풀이 트랜스폼으로 이렇게 조금 국한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풀이 시리즈 즉 주기 함수에 대한 풀이 시리즈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harmonically related 된 complex exponentials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이렇게 이러한 모양을 갖는 신호가 여기 지금 컴플렉스 엑스포넨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오메가 제로의 신호에다가 K배의 정수배의 각속도를 갖는 신호들을 우리가 harmonically related complex exponential 신호들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가령 오메가 제로의 각속도를 갖는 신호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t에 해당하는 신호에 대한 사인 성분만 한번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제로면은 제로에서 시작해서 사인 신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어떤 t0의 각속 주기 신호를 갖는 신호가 존재를 할 테고 것들이 이제 동일하게 지속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배의 각속도를 갖는 J, E 오메가 제로 성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신호, 엑스포넨셜 J, E 오메가 제로 T 신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것은 0에서 시작해서 2분지 t까지 한 바퀴 이렇게 한 사이클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되죠. 따라서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 모양이 이 t0에서 원래 신호하고 일치를 하는 이런 구간이 이렇게 t0에서 구간이 딱 0에서 시작했다고 치면은 t0에서 일치를 하는 그런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 2오메가 제로의 각속도를 갖게 되면은 2분지 t0의 주기를 갖죠. 그렇지만은 이 신호는 2분지 t0의 주기를 한 번 더 이렇게 시프트를 하게 되면은 t0에서도 역시 이렇게 일치를 하는 그런 형태를 갖게
되죠. 즉 T0의 주기를 갖는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분지 T0의 주기를 갖지만 그것의 배수, 즉 T0의 주기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또 연장해서 3오메가 제로의 각속도를 갖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신호 엑스포넨셜 J 3오메가 제로 T 신호에 대한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돼야 할까요?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한 주기 신호 0에서 시작한다고 치면은 우리가 0에서 시작해서 T0에서 동일한 여기서 이제 3분지 1 구간을 나눠서 세 바퀴를 도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해서 T0에서 역시 일치를 하는 그런 형태를 띠죠. 그래서 이렇게 3오메가0t의 각속도를 갖는 신호의 주기는 원래 기본적인 주기는 3분지 T0의 주기를 갖습니다만 이것의 3배에 해당하는 T0의 주기를 갖는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신호가 동일하게 다음 구역에서도 역시 반복을 하죠. 따라서 이런 구역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신호들이 이제 그 다음 또 주기에서도 반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신호들을 더하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신호들을 더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형태의 신호가 이제 T0까지 구간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물론 반복이 되겠지만 이 세 개의 신호를 더하게 되면 어떠한 모양의 신호가 되냐라고 한번 추정해 봤을 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신호들이 이러한 어떤 특정한 패턴의 신호들이 다음 축에서도 이제 역시 반복이 되는 그러한 형태를 띠겠습니다. 어쨌든 0서부터 T까지 구간에서는 어떤 이미 모양의 신호가 생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임의 모양의 주기신호, T0의 주기를 갖는 주기신호를 기본적인 형태의 신호들을 이용을 해서 합성을 해서 표현을 한 것이죠.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어떤 임의 모양의 어떠한 주기신호를 기본적인 형태의 신호들로 이렇게 분해를 해볼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우리가 조금 더 이 어떤 변동성 또는 이제 다양성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가령 여기다가 어떤 개수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도입을 해보도록 하죠. A1이라는 개수를 첫 번째 신호에다가 곱해주게 되면은 이것이 조금 더 이렇게 진폭이 이렇게 변동이 될 수가 있겠죠. 조금 더 확대가 되거나 뭐 축소가 되거나 어쨌든 이런 진폭이 조금 더 변동이 되겠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이 신호가 있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변동을 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신호에 대한 진폭을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고 세 번째 신호에 대한 진폭을 조금 더 그 세기를 변화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수값들을 도입을 함으로 해서 또 다른 모양의 주기신호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공통적인 이 신호, 각각의 신호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T젤의 주기를 갖는 신호들이다라는 사실이고, 우리가 임의 모양의 어떤 주기 신호를 이러한 기본적인 형태의 신호들의 이런 진폭을 이용을 해서 그 모양을 결정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임의 모양의 신호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기본적인 신호들에서 그 신호들의 이 세기, 즉 이 진폭 A1, A2, A3와 같은 이러한 신호들을 조절을 그러한 진폭이 조절된 신호들로 분해를 해낼 수가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물론 이제 이 세 개의 신호만 있는 것이 아니고 T젤의 주기를 갖는 신호들은 무한히 많죠. 네 번째 4오메가 제로의 각속도를 갖는 경우, 또 마이너스 쪽으로 또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의 각속도, 마이너스 2오메가 제로의 각속도, 이러한 신호들이 잔뜩 존재를 할 텐데 그 신호들은 모두 다 T젤의 주기를 갖는 신호들이 될 테고, 우리가 어떤 T젤의 주기를 갖는 신호들을 이러한 기본적인 형태의 신호들로 분해를 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할 때 결국은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형태의 신호인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t, exponential j 2 오메가 제로 t, exponential j 3 오메가 제로 t, exponential j 4 오메가 제로 t 이런 그 기본적인 이제 신호들은 이미 준비를 쫙 시켜놓고 그것들의 진폭을 우리가 결정하기만 하면은 어떤 임의 모양의 주기신호, 즉 T젤의 주기를 갖는 주기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냐, 그러한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A1, A2, A3 이러한 각 기본적인 신호들의 세기를 결정하기만 한다면은 특정한 모양의 주기신호를 우리가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걸 우리가 주파수 도메인에서 푸리 시리즈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푸리 시리즈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신호에 대한 앞에 개수 A1, 두 번째 신호에 대한 두 번째 2오메가 제로 성분의 세기 A2, 또 세 번째 3오메가 제로 주파수 성분의 세기, 즉 진폭 A3, 이와 같이 이러한 개수들을 우리가 결정만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모양의 T제로의 주기를 갖는 특정한 모양의 어떠한 주기신호도 이러한 개수들을 잘 조합을 하게 되면은 표현해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이번 3장에서 배우는 푸리 시리즈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 푸리 시리즈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국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특정한 모양의 주기신호, T젤의 주기를 갖는 주기신호다라고 하면은 오메가 제로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오메가 제로는 T0 분지 2파이니까 결국은 오메가 제로를 만들어낼 수 있을 테고,
다시 이 파일을 이제 T0로 나누게 되면 되죠. T0로 이제 T0로 나누게 되면은 오메가 제로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 오메가 제로를 안 상태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형태의 신호들은 준비를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t, exponential j2 오메가 제로 t, exponential j3 오메가 제로 t, 이런 기본적인 진폭 1의 크기를 갖는 기본적인 형태의 신호들을 일단은 쭉 준비를 해 놓을 수가 있을 테고, 중요한 것은 그것의 진폭 A1, A2, A3 이러한 프리 시리즈라고 합니다. 이러한 프리 시리즈들을 잘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 왼쪽 그래프와 같은 프리 시리즈를 잘 결정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임의 모양의 주기 신호를 주파수 상에서 표현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임의 모양의 T0의 주기를 갖는 주기 신호를 결국은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exponential jk 오메가 제로 t의 선형 조합으로 표현을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떤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 HT를 갖는 HT의 임펄스 리스폰스를 갖는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 exponential j 조금 우리가 변형을 해서 k 오메가 제로의 컴플렉스 엑스포넨셜 신호 중에서 k 오메가 제로 주파수 성분을 갖는 가장 기본적인 주파수 상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컴플렉스 엑스포넨셜 신호를 인가를 하게 되면은 그것의 출력은 우리가 아까 잠깐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라지 h j k 오메가죠. 그냥 오메가가 아니고 k 오메가 제로였으니까 k 오메가 제로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 기본적인 입력의 형태인 j k 오메가 제로 t의 어떤 출력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거기 그러면은 이것의 선형 조합, 즉 A, K번째 이러한 그 진폭 변화를 주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출력도 이 시스템이 리니어하기 때문에 A, K가 여기 곱해질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들의 선형 조합으로서 이러한 덧셈들 K를 이제 K 도메인에서 쭉 우리가 더하기해서 다 누적을 시켜놓은 선형 조합을 우리가 해서 그것들을 어떤 시스템의 입력으로서 인가를 하게 되면은 그 출력 또한 그런 각각 신호들에 대한 조합이 됩니다. 즉 시스템이 리니어하다면 더하기 역시 유지가 되죠. 따라서 이러한 시그마 서메이션 역시 유지가 되면서 출력이 이런 모양을 갖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입력 신호를 이렇게 선형 기본적인 형태의 신호의 선형 조합으로 재구성해서 인가를 하게 되면은 출력 역시 그러한 기본적인 형태의 선형 조합에서 기본적인 신호에 대한 출력만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 출력에 역시 동일한 모양의 선형 조합으로서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소개한 어떠한 임의 모양의 주기 신호는 우리가 컴플렉스 엑스포넨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신호의 선형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선형 조합에서의 가장 중요한 팩터인 프리 시리즈 계수 AK를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지는 아직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 어떤 임의 모양의 주기 신호를 어떻게 기본적인 형태의 신호들로 분해를 해낼 수 있을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AK를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AK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살펴봐야 될 이야기가 이제 이런 식이 지금 이렇게 아까 지금 XT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사실이 바로 1번 식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1번 식에다가 이러한 어떠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AK 계수를 한번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exponential -jn 오메가 제로를 한번 곱하고, 이런 곱하기 한 2번식을 0서부터 t 즉 주기까지 한 주기 동안 한번 적분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먼저 그림으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주파수 입장에서 봤을 때 제로 주파수라는 것은 DC 성분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T0의 주기를 갖는 어떤 신호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아까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한 주기 동안에 이제 그래서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한 바퀴 사이클을 도는 신호도 존재하고, 한 주기 동안에 두 바퀴 사이클을 이제 도는 신호도 존재를 하겠죠. 물론 세 바퀴도 도는 신호들도 존재를 할 테고, 그 다음에 DC 성분, 제로 주파수 성분도 우리가 존재를 합니다. 제로 주파수 성분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컨스탄트를 이야기를 하죠. 컨스탄트 신호는 항상 주기함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컨스탄트 신호, 즉 DC 성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DC, AC 할 때 DC, 직류 성분, 이것은 우리가 이 신호를 가만히 보면은 얼마만큼 타임 시프트, 시간축에서 이동을 하더라도 항상 일치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주기도 가질 수 있는 주기 신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로 주파수 또는 DC 성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0서부터 T0까지 한 주기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다른 신호들은 다 적분을 하게 되면은, 다른 주파수 신호들은 적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상쇄가 됨으로 해서 다 제로가 되겠죠. 이 플러스 면적, 마이너스 면적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면서 적분을 하면은 제로가 되지만은, 제로 주파수 성분만큼은 적분을 하면은 제로가 안 되고 남아 있죠. 물론 이 오메가 제로
2오메가 제로 주파수 성분만 그린 것이지만 뭐 3오메가 제로, 4오메가 제로 다 마찬가지죠. 다 이런 것들은 다 제로가 되는데 모든 것에 이제 우리가 제로 주파수 성분, 즉 DC 성분만큼은 한 주기 동안 적분을 해드려도 적분 값이 제로가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봐서 어떤 특정한 우리가 주파수 성분을 만 살려놓고 다른 것들은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XT 신호, 즉 주파수 한 주기 동안에 우리가 이러한 어떤 상당히 다양한 그런 그 기본적인 K 신호들, K 오메가 제로 주파수 성분들이 동시에 선형 조합을 통해서 존재를 하는 XT 신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특정한 n번째 오메가 제로 주파수 성분만을 남겨놓고 다른 주파수 성분들은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한번 우리가 한 주기 동안 적분을 해보자. 그런 의도로서 특정한 n번째 주파수 성분만을 살리자. n번째 주파수 성분에 해당하는 신호를 살리게 되면 그 개수도 역시 살아남죠. 그렇지만은 다른 주파수 성분들은 다 제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기서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n 오메가 제로 주파수 성분을 이렇게 곱해주고 한 주기 동안 적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T는 아까 표현법에 의해서 이렇게 XT가 이렇게 표현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n번째 주파수, n 오메가 제로 주파수 성분 살려내려고 하는, 좀 뽑아내려고 하는 성분만큼을 이렇게 exponential 마이너스 j n 오메가 제로로서 쪽집게로 이렇게 뽑아내듯이 n 오메가 제로 주파수 성분을 뽑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주기 동안 적분을 하게 되면은 n 오메가 제로 주파수 성분과 a n, 즉 앞에 개수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없어지고 k 중에서 n번째 오메가 제로 성분만 살아남게 되겠습니다. 즉 이것을 이 중간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시그마와 인테그랄을 한번 순서를 바꾸게 되죠. 바꿔보죠. 그래서 시그마는 이제 K에 대한 것이니까 K에 관한 것은 또 T에 관해서는 상수이기 때문에 AK를 바깥으로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 인테그랄을 안쪽으로 가져가서 T의 함수로서 이 인테그랄을 적분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한 주기 동안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가령 이 K하고 N을 이렇게 우리가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K하고 N하고 서로 다르면은 어떻게 되죠? 서로 다르면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이러한 성분들이 쭉 즉 어떤 AC 성분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AC 성분들을 한 주기 동안 적분하면 다 제로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K하고 N하고 같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여기가 제로가 되죠. 제로가 되면서 결국은 어떤 DC 값, 즉 제로가 되면은 1이 돼 버리죠. 1이 되면은 1하고 한 주기 동안 적분하면은 살아남죠. T0의 값을 가지면서 살아남게 됩니다. 다른 주파수 성분들은 다 제로지만은 n번째 성분은 살아남고 그것이 결국은 요 AK
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 이 시그마 중에서 오직 n번째 것만 살아남으면서 n만 살아남고 여기서 적분값은 그때 t0가 되겠습니다. 다른 주파수 성분은 다 이제 사라지죠. 그래서 시그마가 우리가 시그마 중에서 k가 n일 때만 an이 되고 살아남고 다른 것은 다 제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n번째 주파수 성분의 세기 an을 이렇게 남겨놓고 결국은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결국 n번째 주파수 성분의 세기 즉 an을 한번 구해 볼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양변을 t0로 나누게 되면 an만 남게 되고 즉 n 오메가 제로 주파수 성분에 해당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신호의 앞에 풀이 시리즈 계수 an을 구할 수 다음의 4번식과 같이 구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어떤 임의 모양의 주기 신호 xt 신호가 존재할 때 그것에 내가 원하는 주파수 성분의 세기가 얼마나 되는지 즉 n번째 주파수 성분의 세기를 알아내기 위해서 exponential -jn 오메가 0t를 곱해주고 한 주기 동안 적분을 하게 되면은 an이라는 우리가 개수만 살아남고 적분값은 이제 t 이제 기본 주기에 해당하는 t가 되겠고 결국 양변을 t로 나누게 되면은 an은 t분지 1,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적분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상당히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이 한번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어떤 주기신호, 임의 모양의 주기신호가 주어진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0서부터 t까지 어떤 주기신호가 존재를 하게 되면은 이때 뭐 예를 들어서 임의 모양의 어떤 모양의 신호가 이제 존재를 한다고 칩시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반복이 되는 어떤 형태의 신호가 존재를 한다고 하고 이 신호는 분명히 어떤 시니소이드알 또는 이제 컴플렉스 엑스포넨셜 신호들로 이렇게 그런 모양의 매끈한 모양의 어떤 신호는 아니죠. 그래서 임의 모양의 주기 신호가 존재를 한다고 할 때 이 신호를 어떻게 하면은 T절의 주기를 갖는 컴플렉스 엑스포넨셜 신호들, 기본적인 신호들을 이용을 해서 그것들의 오메가 제로 주파수 성분, 2오메가 제로 주파수 성분, 3오메가 제로 주파수 성분 이런 것들을 딱 다 준비를 해놓고 물론 이제 계속 연이어서 존재를 하는 그러한 신호들로 우리가 준비를 해놓고 중요한 거는 그 신호들의 개수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남게 됩니다. 즉, 그것들의 개수 A1, A2, AC3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 남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하면은 결국 어떤 모양의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프리 시리즈라는 개념을 한번 주기 신호에 대한 프리 시리즈 개수를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러한 개념으로 XT를 이제 이용을 우리가 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XT 신호라는 것은 우리가 합성 신호로서 기본적인 신호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개념을 도입을 먼저 했었던 것이고요. 즉 이런 기본적인 신호들을 이용해서 어떠한 임의 모양의 주기 신호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것이고, 그러면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은 AK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남았었는데, 이번에는 AK라는 것은 또는 AN이죠. 지금 AN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지금 5번식과 같은 식을 이용을 해서 n번째 또는 n 대신에 k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an 대신에 한번 우리가 k로 그대로 바꿀 수가 있겠죠. 5번식에서 n 대신에 또 다시 k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k는 여기서 어떻게 표현이 될 것이냐, 즉 이제 5번식과 같이 띄분진 인티그랄 이렇게 해서 5번식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xt를 알게 되면은 임의 모양의 주파수를 주기 신호를 알게 되면 ak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식을 또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 신호를 알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주기 신호 xt가 이쪽에 이제 들어가겠는데, 즉 xt를 알게 되면은 ak를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다시 역으로 ak를 알게 되면은 이 나머지 컴플렉스 엑스포넨셜 기본적인 신호들은 우리가 t0를 알면은 다 준비가 되는 알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ak를 구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ak를 구한 것을 이쪽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다시 xt를 구할 수 있죠. 즉 xt를 알면은 ak를 구할 수 있고, 또 ak를 알면은 xt를 구할 수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기 신호에 대한 프리 시리즈 개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어떤 주기 신호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그것의 프리 시리즈 개수를 구해낼 수가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프리 시리즈 관계식에서의 분해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반대로 AK 우리가 프리 시리즈 개수를 안다고 치면은 그것들을 이용해서 합성을 기본적인 신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죠. T0의 주기를 갖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의 오메가 제로도 역시 알 수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이용한 정수배에 해당하는 주파수성 분 신호들의 컴플렉스 엑스포넨셜 신호들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의 개수, 즉 앞에 그 진폭을 결정하는 AK 신호들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은 XT 신호를 재구성해 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주기 신호에 대한 프리 시리즈 개수 AK와
주기신호의 관계를 이와 같은 프리 시리즈 F 프리 시리즈 관계식으로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6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